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TOC 제약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였어요. 이 TOC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경영과학인데 특히 인과관계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조직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조직을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약을 중심으로 노력을 집중하면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에 집중한다는 이야기, 제약의 노력을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문제의 본질을 찾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근본 문제를 찾는다든가 문제의 맥을 짚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OC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할 때 환자가 자기의 병을 치료할 때 어느 진료 과목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만약 내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외과로 갈 것인가 등등 그 자기의 진료 과목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또 가장 적합한 진료 과목을 찾아내는 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이런 몇 가지의 유형으로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는 이 4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갈등 해소,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 끊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놓고 나의 문제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에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한 60% 내지 70% 이상은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4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 과목에서는 이 4가지 문제 유형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 끊기 시스템의 문제는 이번 학기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번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을 살펴보는데 먼저 이 아버지와 딸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앞으로 조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인 딸이 종강 파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딸이 파티에 참석하여서 12시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10시까지 귀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딸과 아버지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그 문제 유형 3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표 달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비교적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해가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표 달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업사원의 문제인데 고객이 가격 할인을 요구하면서 할인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정책은 정상가 판매입니다. 이달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영업사원이 이 고객과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영업사원이 안고 있는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이 목표나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목표나무, ambitious target tree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야심찬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고 또 중간 목표가 아랫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목표나무라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나무들이 잘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이번 학기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와 딸의 문제에 있어서 목표나무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그 딸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하면은 그 나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 딸의 목표는 종강 파티를 12시까지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겠는가 했을 때 딸이 고안해낸 게 이 두 가지의 행동입니다. 먼저 아버지께 종강 파티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 나를 데리러 오시도록 부탁하면은 나는 종강 파티를 12시까지 즐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딸이 만약에 목표나무를 잘 익혀서 이렇게 활용한다면은 이런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표나무는 나는 어떻게든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문제를 목표 달성의 문제로 보고 목표나무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유형은 위기 대응의 문제입니다. 위기 대응의 문제는 행동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행동이 나타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이 행동이 나타날 결과가 궁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좀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회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 좋은 기회가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결과죠. 근데 좋지 않은 결과는 우리는 위험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이 위기는 바로 위험과 기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기회가 있다고 볼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달리 보면은 위험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 바로 위기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기회는 붙잡고 위험은 피해가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의 예제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문제들이 위기 대응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기침 감기에 걸려서 10분 간격으로 1분 정도 기침을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나도 그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서재로 건너가서 따로 잠을 자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아내가 자기를 혼자 둔다고 서운해할 것 같아서 따로 자겠다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내가 서재로 건너가 따로 잠을 자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은 아내가 서운해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나는 서재로 건너가 따로 잠을
자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아내가 서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위기 대응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지라는 다이어그램을 쓰는데 그 모습이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취하는 행동이 있을 때 비교적 취하는 행동이 명확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그 행동의 결과로 예상되는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예상되는 최종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가지의 중간 단계를 거치겠지만 이러한 것을 미리서 가늠해 봄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위험은 피하고 기회는 잡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아버지와 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다이어그램이 되는데 이것은 딸이 종강 파티에 참석을 하겠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귀갓길에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러한 중간 단계를 생각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한다면은 귀갓길에 보호받지 못할 거라는 위험하다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해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종강 파티에 12시까지 참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귀갓길이 위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가지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한번 이렇게 종강 파티에 참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해볼까? 그렇더라도 위험한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깊이 체계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과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건데 이 주장은 두 개가 나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쪽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거는 그 어떤 딜레마죠. 근데 만약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한다면은 이거는 의견 대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딜레마 문제 혹은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등 해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참석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C군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이 근무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토요일에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동료의 친구의 결혼식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로 가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 또는 의견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구름인데 그 구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 구름을 그리고 또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배웁니다. 아버지와 딸의 문제가 바로 이런 구름의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이 구름을 그리는 과정은 우리가 잘 익혀둔다면 어떠한 갈등이라도 보다 현명하게 해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합당한 주장을 더 확인해보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유형은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문제 또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네 번째 유형의 문제인데 악순환의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친절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할 사람이 못 된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싫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고 그 사람이 불쾌하면 나는 더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불친절해지고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면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점점 더 불친절해지고 점점 더 불쾌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죠. 그러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찾는 것에도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 원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원인 행위의 어떤 변화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원인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행동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는 이 악순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만은 조직의 문제, 어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악순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조직에서 이런 9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기가 꺾을 때가 많다. 남의 탓하기를 밥 먹듯 한다. 밥그릇 챙기는데 뒤지지 않고 직급과 기능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고 정치적 음모가 있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냉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과 측정 방법이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줄 알면서도 상식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직에서 발생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인과관계를 활용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근본 문제를 찾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보다 더 쉽게 이 시스템의 문제,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던 이 문제들을 이러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 나무라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화살표를 통해서 인과관계로 이 문제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악순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런 근본 문제를 찾아서 이 근본 문제에 집중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목표 달성의 문제, 위기 대응의 문제, 그리고 갈등 해소의 문제,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인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를 찾아서 문제의 맥을 짚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나무, 가지, 구름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모두 인과관계를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